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특수한 증거 방법, 이제 전문 법칙의 끝자락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수한 증거 방법에 문제가 참 많아요. 많은데 별거 없습니다. 몇 개 이제 없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증거 방법은 우리가 증거 방법하면 방법은 괄호치면 되겠죠. 특수한 증거예요. 특수한 증거인데 바로 특수매체 기록의 증거 능력입니다. 자, 특수매체 기록의 증거 능력인데 그럼 특수매체 기록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녹화물이 있습니다. 영상 녹화물이 있고요. 영상 녹화물 뒤로 뺄까요? 영상을 뒤로 빼고 사진이 있습니다. 특수매체 기록으로 그 다음 뭐죠?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녹화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자, 뭐냐면 사진하고 녹음 테이프는 이제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영상 녹화물은 따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영상 녹화물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고, 그럼 이제 특수매체 기록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특수매체 기록 이거밖에 없나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거죠. 특수매체 기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화면을 보여주는 거나 아니면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진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진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게 전통적인 사진에서 뭐다 셀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건 CCTV입니다. 활동하는 사진도 사진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는데, 자, 일단 사진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본으로서의 사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사본으로서의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술의 일부를 이루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사진에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처음부터 출발하면은 우리 이제 사본으로서의 사진이라는 것은 원래 법정에 들어오는 건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사본으로서의 사진은 뭐냐면 바로 비진술 증거에 자, 뭐다? 사본으로서의 사진.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비진술 증거의 사진. 자, 비진술 증거에 뭐다?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진술 증거라는 거 자체가 원본이죠. 근데 이제 비진술 증거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왜 생기냐면 비진술 증거의 대표적인 게 시체예요, 시체. 자, 우리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시체죠. 근데 자, 시체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증거니까 법정에다가 시체를 놓고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좋죠.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그런 재판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법정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체를 찍은 뭐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본, 비진술과 사본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사본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본은 원본입니까? 아닙니까? 원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최량 증거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량 증거의 법칙이에요. 최량 증거의 법칙은 원본에 가장 가까운 증거를 제출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최량 증거의 법칙이었죠. 그럼 원본에 가장 가까우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돼야 된다. 일단 먼저 사본이 들어오면 무조건 동일성을 따져요. 그래서 그 동일성이 뭐였죠? 전, 불능 이렇게 됩니다.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고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그다음에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했다.
그러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이 됐으니까 일단 증거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첫 번째 요걸 따지고 두 번째로는 뭐라느냐. 자, 그러면 이거 혹시 전문 증거, 전문 법칙 적용하느냐. 근데 뭐였습니까? 비진술 증거잖아요. 비진술 증거는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얘기는 전문 법칙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으로서의 사진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사본으로 사진은 들어왔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다? 원본과 같냐? 동일성을 먼저 증명하겠죠? 동일성 증명하고 그 다음 뭡니까? 비진술 증거니까 전문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증거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술의 일부를 이루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 우리가 전전 시간쯤 봤나요? 범행 재현 사진. 범행 재현 사진 같은 걸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범행 재현 사진들이 있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진술의 일부를 이룬 사진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진술 증거입니다. 진술 증거예요. 자, 진술 증거라는 얘기는 내용이 문제가 되면 전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부를 이룬 사진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해가지고 뭐다 캠코더로 자, 피고인이 범행을 재현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건 진술이에요. 그럼 뭘 하면 된다? 피고인이니까 뭐라면 피의자니까 내용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장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현장 사진은 뭐냐? 대표적인 경우가 자, 집회 사진 등이 있죠.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사진 자체가 범죄를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현장 사진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집회, 불법 집회에 만약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불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불법으로 나중에 판정이 되면 거기에 참가한 것 자체가 집시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증거는 뭐겠습니까? 집회에 참가했냐 안 했냐가 증거죠. 그러면 그걸 참가했다는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를 뭐라고 부른다? 현장 사진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사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랬더니 현장 사진은 진술 증거겠습니까? 비진술 증거겠습니까? 당연히 비진술 증거죠. 참여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다? 비진술 증거가 되니까 전문 법칙을 적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관한 증거는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는 이제 소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녹음 테이프는 일단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녹음 테이프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진술서나 이런 것들은 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진정성립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형식적 진정성립할 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한데 그건 요건이 아니에요. 요건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 이제 그래서 종류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종류는 다시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현장 녹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진술 녹음이 있습니다. 현장 녹음하고 진술 녹음이 있어요. 자, 그럼 현장 녹음은 뭐냐? 내용이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음을 해놨는데 어디서 크락션이 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누가 크락션을 빵 하고 눌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 녹음은 뭘로 취급해야 됩니까? 소리를 진술로 취급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비진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비진술 증거니까 전문 법칙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술 녹음은 뭡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진술서, 진술 기재 서류를 배울 때 특수매체 기록도 포함한다고 했죠? 자, 이건 누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거예요.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거.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들을 자, 진술 녹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 녹음은 뭐예요? 진술입니다. 자, 진술이니까 내용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전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진과 녹음 테이프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매체 기록에 뭐가 있어요? 영상 녹화물 있죠? 그럼 영상 녹화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를 할 때 그때 녹화하는 거 있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 녹화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 부분이 논의가 되는 건데요. 영상 녹화물과 관련해서 이제 논점되는 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혹시 자, 첫 번째 뭐다? 이겁니다. 유죄 인정 자료를 쓸 수 있겠느냐. 자, 영상 녹화물 있죠? 영상 녹화물 혹시 유죄 인정 자료를 쓸 수 있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과거의 특별법, 자, 성폭력범죄와 처벌대하는 특례법 여기에 가보면, 자, 이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을 때, 자,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위헌 결정 받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 인정 자료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왜냐면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음을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지 않죠. 그래서 혹시 탄핵 증거를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래서 쓸 수 없도록 해석상 가능한 그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상 탄핵 증거를 못 써요. 그러면 영상 녹화를 어디다 쓰느냐? 자, 이제 우리가 전문 법칙에서 배운 거 있었죠? 뭡니까? 대체 증명 자료는 써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을 부인했을 때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318조의 3인지 2인지에서 2항에 가보면 이런 게 있죠. 자, 오래전에 진술했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환경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특수매체 기록의 증거 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341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증거물에 사진의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사진 있죠? 그럼 여기 증거물이면 물건이에요, 물건.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그래서 읽어봅시다.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은 협박성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밤길 조심해라. 너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문제가 안 되죠? 너 그런 말 보낸 적 있어 없어만 따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된 경우 그러면 일단 원본이 아닌 뭐가 됐습니까? 촬영한 사진이 들어갔으니까 원본과의 동일성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이게 뭐예요? 불능 정도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 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진, 정확하게 전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숨어있는 말 뭐겠습니까? 원본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불능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원전 불능 있죠. 원전 불능 있죠? 이 부분 얘기합니다.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고, 다음 뭐다?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현저히 곤란하다. 그 다음에 뭐다?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 이제 또 그에 대한 또 유사한 얘기죠. 그래서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 정보가 있네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밤길 조심해라. 너 죽여버린다. 이런 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냈냐 안 보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전문 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다번이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죠. 라번은 똑같은 거니까 다번만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공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가늠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라번 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번, 3번 사례 있죠? 넘어가시면 되겠죠? 4번까지 넘어가시고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사진의 증거 능력이죠. 그럼 사진은 어떤 건지를 이제 봐야 알겠죠. 첫 번째부터, 가번만 봅시다. 나다라는 됐고요. 자, 보면, 가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피해자. 내용 동그라미 칠까요?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갈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누가 썼어요? 피해자가 썼죠? 피해자가 남동생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진술서가 똑같은 거죠. 왜냐면 피해자가 썼잖아. 그쵸?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 진술서가 되죠. 그럼 진술서가 되니까 뭐죠? 전문법칙의 요건 따져야 되겠죠? 313조 1항에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번 보시고요. 예, 나번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 없고 나다라. 예, 나번은 삭제하고 다라는 뭐 그냥 까다로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심화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자, 다음은 사인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다. 사인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자, 녹음 테이프 있죠? 근데 특수매체 기록도 뭡니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은 피고인이겠습니까?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피고인 아니죠?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뭐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요. 이거예요. 313조 1항에.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작성자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진정성립 플러스 뭐죠? 특신상태의 증명. 특신상태의 증명이고 이 작성자는 누구예요? 여기죠. 이 사람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읽어봅시다. 가번부터. 자, 사인이 녹음한 녹음 테이프의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진술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내용을 인정한다? 피고인 내용 인정이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작성자의 진정성립 플러스 뭐예요? 특신상태죠. 왜냐면 그 수사 과정이 아니에요. 내용 인정은 수사기관에서 했을 때만 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가보겠습니다. 나번 이제 이걸 길게 뺀 거예요. 자, 이 지문을 길게 뺀 겁니다.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주 및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자,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것임이 증명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작성자의 진정성립이고, 그 다음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임이 인정된다. 뭐죠? 특신상태의 증명. 길게 뺀 겁니다. 이걸 길게 뺐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다번 가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함께 강도를 공모하면서 을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자, 그럼 뭘 했습니까? 둘이 몰래 녹음한 거죠? 이거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입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 자, 그리고 그다음에 기소 후 변호인이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할 경우에는 그 증거를 할 수 있다는데 두 가지 논점이죠. 뭡니까? 대화 당사자 사이 녹음이니까 적법. 근데 적법이긴 한데 뭐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가는 거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전문 증거로 안 가고 뭐 합니까? 당사가 동의하면 또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몇 단계 거치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 7번 가보면, 자, 사인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의 증거는요.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있는데 갑은 강간범 갑의 친구 을이 갑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판기일에서 갑이 녹음 내용을 부인하여도 을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갑의 진술 내용이 갑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작성자의 진정성립이죠. 그 다음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 자, 뭐죠? 진정성립, 특신상태. 이러면 증거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번. 자,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 동그라미 치세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 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하여 동일성 인정. 여기다 체크하세요. 자, 동일성이니까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까? 녹음 테이프 녹취록 들어오니까 복사본, 사본, 원본, 복사본 들어왔잖아요.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동일성. 근데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전문법칙을 또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자, 뭐다? 동일성만 인정이 됐다고 당연히 증거는 인정됩니까? 아니죠. 여기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일단 동일성 증명되고 플러스 그다음에 내용이 문제가 됐으니까 전문 법칙의 예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증거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증거는, 이건 동일성만 인정돼서 증거는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번. 다번은 뭡니까? 자, 일단 원전불능 얘기했는데 원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럼 원본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원본이 있다는 게 확인돼야 돼요. 근데 자, 다번 보시면 피고인과 A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건에서 A가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위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에 위 녹취록에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에 토대가 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체크할까요? 원본 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한 경우. 원본이 있다라는 게 확인됐습니까? 없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증거는 없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일성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 됐고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8번 가보면 사인이 자 뭐가 됐죠?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자, 이제 표현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일단 그러니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했으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거죠.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 진술자의 진정성립이죠. 원 진술자의 진정성립. 그럼 원 진술자 누구예요? 여기죠.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쭉 읽어보면은 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형사소송법 311조 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증거는 없다? 이거면 증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 동의 말고 원 진술자가 진성을 인정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번도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번도 여기인데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의뢰 동료 교사 갑이 학생 병등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을이 수업 시간에 학생 병등에게 북한을 찬양 구음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 병등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경우 자, 학생 병등의 자,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312조, 313조, 11조 312조의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 을이 그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진술을 그러니까 학생들의 진술을 지금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 진술자 누굽니까? 학생.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쭉 해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진술을 증거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13조 1항에 따라서 공판중이나 공판길에서 원진술자의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면 인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진술자, 학생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사건에서 학생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그런 거였고요. 근데 뒷얘기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답원 가보겠습니다. 자,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 뭐예요? 동일성 증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복사본에 동일성만 있다. 그럼 바로 증거로 쓰나요? 아니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전문법칙의 예우권. 그러니까 여기서 봤죠? 동일성 그 다음 뭐다? 전문법칙의 예우권.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된 복사본이죠. 내용이 문제된 복사본은 이걸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틀렸고요. 그다음에 9번도 이제 비슷한 얘기죠. 자, 이제 뭡니까? 이거 다 뭐냐? 앞에서 우리가 전문법칙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전문법칙은 뭐였습니까? 전문 증거가 되기 위한 요건, 진술 증거. 두 번째, 공판정 외의 진술. 그다음에 세 번째, 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존부나 아니면 상태.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본래
증거가 된다고 했죠? 전문 증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번 보시면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동그라미 칠까요? 뭐?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문 증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증 결과에 불과하니까 증거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가번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관계가 나번에 나와 있습니다. A가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라 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땠느냐 따진 거죠. 본래 증거, 전문 증거, 본래 증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다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자 녹음 테이프가 체크할까요?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문제가 맞는데 문제는 내용으로 쓴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어저께 하늘을 날랐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갔다 왔어. 미친놈이잖아요.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뭐죠? 뭐다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본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문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안 하는 거죠. 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이제 사본 나왔는데 다 동일성 얘기입니다. 가나까지 일단 볼까요?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 파일로부터 대화 내용을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하고 그럼 뭐예요? 불능이죠. 그 다음에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전사죠. 그리고 이제 원본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전 불능 따지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번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 됩니다. 계속 원전 불능, 동일성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원전 불능, 동일성, 최량 증거의 법칙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다번 가보면 자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자 뭐다? 내용 체크하세요.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면 뭡니까? 이거예요. 내용이 문제된 사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 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에 기재와 일치한다. 그러면 증거로 씁니까? 아니죠. 내용이 문제였으니까 그 다음 뭘 따져야 된다? 예외 요건도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따졌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쓰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11번은요, 앞에 우리가 감청에서 다 봤던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도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인이 동의를 받고 체크할까요? 제목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아닌 자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와 피고인 아닌 자니까 뭐겠습니까? 여기죠.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똑같은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도 특수매체 기록이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 됩니다. 뭐죠? 요게 증거능력 인정 요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 수사기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312조 5항이 아니라 313조 1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313조 1항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가번은 313조 1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피고인이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 비디오 테이프가 원본이어야만 한다. 만자 체크할까요? 만. 자, 그럼 꼭 원본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복사본도 뭐가 됐었습니까? 바로 원전 불능이 증명이 되면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자가 틀린 거예요. 원칙은 원본이 맞는데 원본이 아니어도 원본에 가장 가까운 복사본임이 확인이 됐다면 증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번 비디오 테이프는 공판 중이나 공판기에서 작성자인 촬영자의 진술인데 자 뭐라고 했죠?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했으면 누가 진정성 인정하라고 했어요? 찍은 사람이 아니라 말한 사람. 원진술자입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아니라 원진술자입니다. 원진술자. 그래서 다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라번. 자,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 진술자가 비디오 테이프의 시청을 마친 후 피촬영자인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다? 거기 있는 사람 나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자, 뭐다? 실질적 진술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다.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15번, 16번 됐고요.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17번 뭡니까? 영상 녹화물.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자, 가번부터
자, 뭐죠? 요게 이제 뭡니까? 기억 환경에 관한 조문이죠. 읽어봅시다. 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뭘 한다? 기억 환경에 관한 조문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번. 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에 관한 판례죠. 자, 그래서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 못합니다. 사용 못해요. 바로 유죄인정 증거로 못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답번은 뭐냐?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라번하고 이어가는 거죠. 뭐냐면 자, 이미 얘기했지만 자, 특별법에서 진술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죄의 증거를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전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자, 영상 녹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영상 녹화를 했었을 때 그 영상 녹화에 대해서 진정성립 인정이 되면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다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답번은 남아있고 라번은 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라번은 지우시면 되겠고 답번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번 보시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가볍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번하고 나번까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죄 인정자를 쓸 수 있다, 없다? 없고. 탄핵 증거 쓴다, 못 쓴다? 못 쓰고. 대체 증명이나 기억 환경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전자기록이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다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디스크에 기억된 문자 정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법관들이 또 훌륭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뭐죠? 등본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출력해서 등본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번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나번. 컴퓨터 디스크에 기억된 문자 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는 컴퓨터 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 밝혀야 됩니까? 안 밝혀야 됩니까? 밝히는 거죠. 왜? 왜곡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번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다번. 자,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됩니다. 그러니까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라번. 자,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된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때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 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한다. 만자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이 방법밖에 없나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아니겠죠. 좀 해시값 증명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자가 돼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걸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또 볼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자,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속 복사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죠? 동일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번. 자,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과 달리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조카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이런 것들에서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담보돼야죠. 들렸습니다. 됐고, 다번 가보면 자, 이런 동일성에 대한 증명 누가 합니까? 당연히 검사가 하는 거죠. 다번 맞고요. 그 다음에 라번. 자, 복제한 정보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과 복사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뭐 쭉 해서 뭡니까? 중간에 뭐다?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다. 그래서 어려운 말들 아닙니다. 흐름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보시면 전자기록의 증거 능력이 있네요. 첫 번째, 자,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문서죠? 그러면 그 내용 체크하시면 되겠죠? 내용에 관해서 뭐가 됩니까? 전문법칙 적용되죠? 그러면, 자, 압수된 디지털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진술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작성해 넣었으니까 그 사람이 진술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313조 1항에 따라 작성자의 진정성 이런 걸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 나번. 반복됩니다. 내용 나왔으니까 뭐예요? 전문법칙 적용해야 되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다번. 근데 뭐가 되죠? 존부가 문제가 되면 전문법칙이 아니라고 했죠? 존부, 존재 자체. 그래서 다번에 두 번째 줄에 존재 자체 있죠? 전문법칙 적용 안 됩니다. 그 부분 틀렸고요. 그 다음에 21번. 전자기록 등의 증거 능력이 있네요. 첫 번째, 가번. 뭐 옛날에 나왔던 건데 웃긴 거죠. 자,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 적용.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문서의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냐 사경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검사가 압수하면 증거능이 높고, 다음 뭐다? 사경이 압수하면 증거능이 떨어집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가번 틀렸습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번. 자, 디지털 저장 매체 저장된 로그 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경우에 피고인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문서 파일에 대해 진술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그 파일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외에 전문 법칙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이 증명된다. 그러니까 로그 파일 있으면 뭐다? 이제 어쨌든 뭐 복사본 원본 들어왔으니까 동일성 따지고 뭐가 됩니까? 내용이 문제되면 뭐가 됐습니까? 예외 요건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다번 또 마찬가지죠. 동일성 인정이 됐다. 그러면 쓸 수 있죠. 그래서 다번 틀렸고, 그 다음에 라번. 오래간만에 나왔죠? 자,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자, 일단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감정서에 준해서 증거로 쓰는 거고, 그 다음 어떤 정도로 썼어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무슨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2번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우리 진술의 임의성이 있는데 살짝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뭐죠? 자백배제 법칙. 자백배제 법칙에서 자백일 때는 309조로 가고 진술일 때는 317조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 여기 진술의 임의성 317조 있죠? 자, 317조 해석은 309조, 즉 자백배제 법칙의 해석과 동일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가요. 그래서 증거동의 안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366페이지 1번. 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으면 당연히 증거로 못 쓰죠. 가번 맞고, 나번. 자,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이래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라는 건 자연스러운 상태로 진술했다. 그다음에 임의성이 없다라는 건 고문받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구한 날 고문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이 된다. 나번 맞고요. 다번. 기록상 진술 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체크할까요? 자, 이제 자백배제 법칙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 동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이. 그래서 증거 동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번 맞는 얘기죠. 됐고. 그다음에 라번. 자, 임의성에 다툼이 생겼네요. 누가 증명합니까? 검사가 증명하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유로운 증명하죠. 그래서 라번하고 마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번만 틀린 거예요. 피고인이 했으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317조는 큰 의미가 없어요. 309조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법칙과 관련된 특수매체 기록까지 쭉 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법칙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도 이제 후반부로 가죠.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이 있는데,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